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 노동의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진행해 주실 분은 우리 교회 교우 두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두 분은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따가는 개별적 소개를 하지 않겠고요. 먼저 발제를 진행해 주실 옆에 계신 분은 김진모 교우로 지금은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유아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수는 크게 쳐주셔도 됩니다. 네, 김지수 교우님 시끄럽고요. 김주모 교우님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죠. 예, 지금 전해지는 유인물은 두 분 가운데 김진모 교우님의 발제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생태적 가치상 25분만 준비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두 분 다 하나씩 봐주시고 이따 꼭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그 한부를 받아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 이어서 소개드릴 분은 정상희 교우입니다. 정상희 교우는 지금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면 흔히 교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참 멋지게 그려지다 실제로 그런 직함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간의 우리 안에 있는 계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으로 그 본인이 가르치는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받는 시간 강사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또 본인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희 교우께도 미리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그 본인의 이야기를 드린 시간은 15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상당 요청 가지가 있겠지만 15분 미만을 꼭 지켜주시고 15분이 넘어설 때는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발제를 마친 후에 그 두 분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이따가 질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 꼭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본인 의견을 길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역시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질문의 문장을 미리 고민하셨다가 질문을 간명하게 해주시고 두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을 맞아서 진행된 사순절 특강 두 번째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우리에게 거룩한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깨달음을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가 특강의 자리 두 번째 시간을 엽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것이 다만 알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얻음 혹은 지식의 유희 혹은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자리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새긴 것을 행하는 것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나와 이웃을 좀 더 많이 기억하고 껴안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조금 더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조금 더 커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과 정의와 사랑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모입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통해서 읽고 이렇게 전해드릴 텐데요. 좀 걱정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과연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 노동을 하고 있는 몇십만의 학우들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 그리고 대학생들의 어떤 노동, 이게 세대적인 것과 또 노동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합쳐져 있는 거라서 생존과 생활 사이에서 좀 약간 그런 부분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증언이라기보다는 함께 제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신대학교 신학과의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생활비를 벌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취방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개강 이후에는 학교 수업을 피해서 어떤 날에는 아침과 저녁, 또 어떤 날에는 오후에 일을 합니다. 사실 편의점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계산을 많이 하고 또 입고된 상품을 검수하고 진열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그 점주님을 좋은 분을 만나서 그런지 크게 노사 갈등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접객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건데요. 편의점 직원은 굳이 그런 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밝게 해야 되고 매우 친절하게 고객님을 대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님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고객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은 구매자로서 갑의 위치에 있고 편의점은 고객님에게 사정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물론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닌데요. 특히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사러 오시는 손님들, 아저씨들, 술 사러 오시는 아저씨들 막 담배 이름을 말 안 하고 그냥 담배 이러시거든요. 담배가 몇 시까지 마시죠. 대학생들은 제가 인사하면 넙죽 인사 받아주고 또 알아서 봉지 물건에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고 보면 그 대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은 아무래도 서비스직이죠. 그래서 고객을 만나는 일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중요한 일은 사실입니다. 시급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부분은 좀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의식이거든요. 편의점 알바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제 주위에는 수많은 대학생 친구들이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생이 그냥 학생이지 무슨 노동자 아니냐고 묻는데요. 공부가 주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부는 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것은 또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엇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노동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육체와 정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글을 쓰고 생각을 하는 이런 행위 모두를 노동이라고 한다면 학생은 그 자체가 노동자이고 학교를 마친 후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고 때문에 학생은 분명히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노동자나 혹은 종교 노동자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왜 일을 하나?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면 되지.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 많죠.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존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학생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노동이라고 해서 자아실현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거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냥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고 학생이 공부해야지 라는 말보다는 그냥 굶어 죽어라, 존재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 친한 친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갑니다. 7시 정도 일어나서 6시 정도 일어나서 7시부터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일을 하고 오후에 수업 들어갑니다. 오후에 수업을 마치면 저녁에 다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시 정도에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을 합니다. 이 정도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제가 대충 재보니까요.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려면 최저임금 110시간 정도의 일을 해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 110시간 정도면 5, 4, 20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는 무조건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학기 중이니까 가능하지만 방학 중에는 2, 3개월 사이에 등록금을 벌어야 됩니다. 등록금이 최저 사립대학교는 300 정도에서 많게는 500 정도인데 2, 3개월 사이에 그 정도의 돈을 벌려고 하면 보통 노동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졸업하자마자 또 몇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제 주위에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무슨 일이야 일은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한인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를 찾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리고 오늘 저희 증언은 차별받는 사람의 주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학생,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노동자인지 아니면 청년 세대인지 굉장히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위치이긴 하거든요. 저희 향인 식구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받고 억압받은 사람을 증언하는 신앙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지 여기서 이 불쌍한 청년 노동자가 있습니다, 혹은 알바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생 노동자들의 삶이 어때 보이십니까? 마음이 아프거나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실제 학생 노동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시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최저시급을 못 받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도 일을 했는데 제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가 야 김친구 네가 최저시급을 못 받아?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하도 막 데모 같은 거 나가고 하니까 최저시급을 안 주면 제가 바로 뭐 피켓이라도 들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 방학에는 알바 그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상황에서 돈이라도 주면 해야죠. 안 그러면 반값을 못 내고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을 적게 주더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을 받으면서도 거의 10대1에 가까운 경쟁률에 간신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학생 노동자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서 저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했습니다. 서서히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새롭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모습의 친구들만 보이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힘들다, 3가지를 포기했다, 5가지를 포기했다, 알바하느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죠. 저 역시 뉴스에서 접할 때는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분노할 수 있었고 더 의로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노동자들의 행동과 단결이 쉽지 않은 일인지 알게 됐고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라거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하는 동지들을 모르는 척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여기에 관심해야 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상대를 대상화시키고 판단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젊은이들을 뉴스에서는 청년 세대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말하면서 그것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정해진 판단의 틀과 이미 정해진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만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미 규정되어진 이해 틀로 스스로를 이해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그 고통스럽다고 하는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발견됩니다. 함께 아파해야지, 함께 울어야지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일상입니다. 우리의 그저 나날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런 우리의 날들을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판단 틀로 남들에 의해,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에 의해 정의 내려지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무기력한 오늘의 슬픈 사람들, 고통받는 청춘들, 어떤 이름으로 이 사람들의 나날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지, 규정 내릴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규정도 어떤 판단도 모두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안 아파봤으니까 청춘이겠죠. 저는 이 사순절에 저를 포함한 많은 공부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는 향인 식구들과 함께
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아픈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뉴스에서 본 청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눈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향림교회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심하고 그 고통을 분담하고 나눠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함께 아파하는 방법을 언제나 잘 다듬고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공부하는 학생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기성세대로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해석 방식, 감정의 흐름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함께 아파할 방법들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청년, 공부하는 학생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사순절에 이웃의 고통에 아파할 때 우리는 그냥 아파해야 된다는 것, 그런 당위성이나 또 옛날에 아파했던 방식 그대로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그럼으로써 실제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그 대상들과 더 많은 괴리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것을 청년, 학생, 노동자들의 삶에서 함께 찾아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화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울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말씀 듣고 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자리는,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늘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말 잘 못하는 건 정말 많은데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권 운동의 상징이었던 그 마틴 루터 기자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변명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지금을 당해줘야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약속된 시간보다 길게 해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해 세례를 받고 나서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이르는 여정을 설명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시간의 흐름을 생각 못하고 그냥 제 느낌대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 강의도 의식적으로 그 이후로 칼같이 이렇게 끝내려고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소설이 길었는데요. 결론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학원에서 한국고대사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전공은 한국고대사입니다. 현재는 고대 한일 관계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 교재 활동으로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간 강사인데요. 오늘 그 시간 강사들의 애완들 혹은 궁금하셨던 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간 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수 사회, 이른바 그 교수 사회의 그런 체계에 관련해서 약간의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강사하면서 느꼈던 대화들 그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떠한 구조적인 모순과 차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요즘에는 그 TV나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교수에 관한 그런 직함들이 여러 자리가 많이 생겨서 좀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연구 교수, 외래 교수, 무슨 교수, 특임 교수, 석좌 교수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 정규직에 속하는 그 정교수들은 전임 지금은 뭐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전임 강사부터 그 연봉이 이렇게 나오고 각종 복지 혜택이 이제 지급이 되고 개인 연구실이 지급이 되고 이러한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생각하고 있는 그 교수에 관한 교수들에 관한 전임 강사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성과를 채우면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승진이 되고 아마 교수부터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좀 거친 표현으로 철밥통이 되는 그런 시기가 그런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연구교수 부분인데 요즘 그 국가에서 각종 제 경우에는 이제 역사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기간에 뭐 3년에서 5년, 금액은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그 연구원, 전임 연구원들을 따로 뽑습니다. 보통 이제 전임 연구 인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외적으로는 뭐 HK 교수, 금해한국 코리아 같은 큰 프로젝트의 경우는 뭐 HK 연구교수, 무슨 연구교수 이렇게 연구교수로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일정한 기간 이제 연봉이 보장되고 일정 기간 출근하지만 연봉이 보장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규세에 비해서 다른 점은 이제 기간이 단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뭐 3년, 연장이 될 경우에 뭐 최대한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끝날 때 재심사를 해서 또 이어갈지 말지 여부를 또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교수와 다른 건 이제 고용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정교수에 대비해서 잘 알고 있는 시간 강사입니다. 이 시간 강사들은 임금이 아니라 자기가 강의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시간 강사를 표현되는데요. 이 시간 강사들은 말 그대로 학기 중에 자기 수업이 있는 날만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합니다. 비정규직 교수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아래 단계 좀 층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아래 단계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간 강사들이 현재 그 대학 교육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학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임금 문제,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 강사를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들이 대학 교육의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사들은 뭐 학기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냥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 파리 목숨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어떻게 될지, 내 강의가 어떻게 될지, 이어갈지 거기에 대한 매일매일 불안하기 때문에 좀 강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고용 불안 문제는 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 학기 그렇게 재계약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게 하기 때문에 내면화되는 게 있습니다. 이 해고에 대해서 감각이 좀 무뎌지고 해고입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혹은 강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 좀 마음가짐 단련이 많이 되지 않을까. 매 학기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이런 시간 강사들은 과연 뭘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방법이랄까요? 가장 많은 경우가 아는 선생님들의 추천이 가장 큽니다. 이른바 그 지인들의 추천으로 임용이 돼서 하는 경우가 큰데, 학계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인맥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여러 경우가 있지만 추천받아서 가는 경우가 가장 열심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를 추천해준 동네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가장 사고 날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들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공채도 있고 뭐 이렇게 서류를 내서 면접 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의 경우로 많이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은 본인에게 이제 배정된 시간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다른 교수님들하고 예상이 같습니다. 특정 기한, 보통 16주에 이루어지는데요. 16주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이 주어지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하겠다. 저 같은 경우 이번에 한국 문화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의 문화들, 그 키워드를 문화로 잡아서 예를 들면 여성 문화, 결혼 문화, 가족제도, 성문화 이런 것처럼 키워드를 뽑아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화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었는지 이런 방식 강의를 하는데, 진행 방식은 뭐 교수님들하고 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예정된 진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데요. 이게 제 강사 채용 계약서 사본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게 2조 2항, 제 경우에는 2조 2항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되, 주어진 학점을 근무하되 강의 준비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한 문구입니다. 강의 준비 시간, 즉 강의하는 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른바 그 종교수분들과 시간 강사의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바는 이 부분입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능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큰 틀을 짜야 되고, 큰 틀을 짜고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관한 각종 참고문헌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강의할 수 있게 발제하는 만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즘 학생들은 이런 페이퍼 형식으로 나눠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선생님 뭐지? 그걸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파워포인트 교육에 익숙됐기 때문에 이른바 PT라고 하는 PT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고를 강의한 원고를 만들면 그걸 PT 체제에 맞게 키워드를 뽑아서 막 도표도 넣고 이런 방식으로, 그 과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채용 계약서에 따르면 이 모든 시간들은 노동 시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 불안에 이어 가장 큰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강의 준비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장 큰 애안이 한 학기에 2번의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2번의 시간을 보는데, 보통 학점마다 몇 학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제가 전설의 500명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500명 그 채점을 하려면 B4인가요? 그 정도 되는 시험지 500명 노트를 채점을 하려면 거의 일주일 동안 하루 한 10시간 이상 꼬박 채점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짧게 뭐 약설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 절대 시간은 비슷합니다. 이 부분들도 노동 시간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힘든 게 바로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은 거의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이제 좀 운이 좋아가지고 다른 연구소에서 또 이제 강의를 하지 않은 며칠을 이제 출근해서 그 강의가 없는 기간에도 이렇게 이어가긴 하는데, 많은 시간 강사들이 방학 때는 이른바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위에 먼저 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춘궁기 혹은 보릿고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데요. 옛날 그 전통 농경사회에서 그 이듬해 가을에 수확을 하고 첫 보리가 생산하기까지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 많았어요. 관청에서 곡식을 구워다가 먹기도 하고, 혹은 이듬해 심어야 종자까지 먹어서 농사할 때는 막 관청에서 꾸면 가을에는 그게 고리대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서 농민들이 거의 살림의 경우가 많았는데요. 강사들한테도 다음 학기 첫 개강을 해서 그 달 강사를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간은 뭐 라면을 많이 먹기도 하고 편의점 뭐 삼각김밥도 많이 사 먹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나름의 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볕이 날 때 풀을 말린다는 말처럼 강의를 걸 때 이렇게 춘궁기를 대비해서 일정 금액씩 이렇게 모아둡니다. 자기 생활비, 한 달 생활비 있을 걸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걸 잘 모아놨다가 춘궁기 때 강사료가 들어오지 않을 때 또 이렇게 아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강사료가 들어오면 또 이어가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차별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강사분들 혹은 제 위에 먼저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저는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뭐 거의 해병아입니다. 강사로 치면, 군대로 치면 거의 이등병입니다. 여기 병아리 패스 달고 아무것도 들으면 거의 이등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해결이 될지 현실의 벽은 높아만 보이고, 또 많은 부분들에서 그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학교나 혹은 그런 조직들에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철옹성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각강사들은 물론 그런 차별도 있지만 그 학생들 앞에 서는 순간만큼 최선을 다하게 오늘도 연구실에서 강의안을 준비해서 열심히 참고문을 읽고 PPT를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언젠간 더 좋은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아까 처음 하셨던 주인공으로 의자를 가지고 와서 함께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이렇게 아까 정상희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 15분씩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는 건데, 그 시간 이 많은 분들 여러 분 한번 불러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사주적 특강에 비해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전해준 일단 두 분에게 넘치는 사랑을 담아서 일단 큰 박수를 먼저